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서 메르스 의심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48세 남성과 지난달 30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66세 남성이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오늘 새벽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번째 메르스 의심자인 50대 남성도 어젯밤 음성 판정을 받아 경남에서 아직 메르스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경남 지역 대형 종합병원의 내원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창원의 한 대형 종합병원은 평소 하루 평균 외래 환자가 2,500명이었지만 메르스 공포가 확산된 지난주부터 하루 3,400명이 줄어드는 등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또 다른 종합병원도 외래병동 대기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평상시 방문 환자의 10에서 12%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투자 협약을 한 미국 폭스사가 인천 영종 테마파크 참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폭스사를 주축으로 이달 말 정부에 복합 리조트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LA에서 폭스사 제프리 가식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종 테마파크에 폭스사가 참여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폭스특은 지난달 인천 영종도 현지 확인을 했고 이번 만남은 후속 조치입니다. 폭스 측 투자자도 참석해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20세기 폭스사와 또 투자 유치자들 또 저희 인천시 3자 간에 인천 영종의 인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시는 영종도에 카지노와 해양 리조트 폭스 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카지노와 폭스사의 테마파크를 유치해 복합 리조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인 경상남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7월 폭스사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 협의를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인천시는 폭스 측으로부터 경상남도와 체결한 MOU는 기한이 만료됐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관계자는 폭스 측으로부터 MOU 해지와 관련해 통보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에 응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는 이달 말 경상남도의 야심찬 계획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선 건설사 대신 지역 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부족 문제 등으로 조합원과 대행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김해 장유의 한 지역 주택조합원들이 삭발 시위까지 합니다. 추진위원회와 대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며 대행사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도 처음에는 절대 없을 거라고 광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학교 부족 문제로 김해 장유의 6개 지역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기 어렵게 되자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탈퇴를 하더라도 계약금의 10%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 그런 조합원이 일부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내가 빠지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3천만 원에 10%도 못 돌려받는데요. 조합원들은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500명 중에 과연 이 계약서 자체를 내용을 알았다면 도장을 찍을 사람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는 이 짧은 지식으로도 이거를 계약서 쓰기 전에 알았다면 저는 도장 안 찍었습니다. 하지만 탈퇴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는 돌려받을 수 없고 부담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해 장유 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안 된 계약자가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사천에서도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2곳이 경쟁적으로 조합원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시내에서 볼 수 있는 한 아파트 홍보버스입니다. 지난달 말 모집을 시작한 사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창원에 이어 사천에서도 2곳이 조합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걸다가 진주시로부터 4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큼 조합원 모집에 적극적입니다. 주민이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합을 절반 먼저 모집하고 나머지 50%는 일반 분양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때 되면 청약 통장 써야 되고 동호수 추첨인데 지금은 동호수 지정이 가능해요. 대형 건설사의 이름을 걸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터 매입은 90% 이상 진행됐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 시공사와는 협의 중이고 터 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내고 나서 그 소유권을 가져와야지. 실제로 그냥 원래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소유권을 먼저 해가지고 앞선이를 내고 하는 경우면 조합을 설립을 안 하고 일반 사업을 시행을 하죠.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는 조합 인가와 사업 승인의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조합원의 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사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실패했습니다. 조합원으로 빠지고 싶을 때 조합비 이미 선불을 했는데 또 반환받을 수 있는지 또는 완성하지 못하고 해산되었을 때 조합비에 대해서 조합비 가입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환불을 받는지. 사천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이 29도, 밀양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요즘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기온 차이가 무척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하더라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7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9도, 함안이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30도, 합천이 3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또 진주와 거창으로는 아직까지 엷은 안개가 끼어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출근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낮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가 고려시대 사천에서 살았던 고려 현종 부자 상봉길을 조성합니다. 합천군이 12월 개관을 목표로 합천읍 옛 군수 관사 자리에 2개관 규모의 영화관을 건립합니다. 의령군은 영농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공휴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사회단체 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기부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 3만 7천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합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9종의 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중복조사를 최소화한 것으로 사업의 종류와 종사자 수, 사업 실적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늘 11월쯤 공표될 예정으로 산업별 구조 변화와 국민소득 추계, 일자리 창출 등 정부나 연구기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됩니다. 경남교육청과 비영리단체인 아름다운 동행이 세계 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아름다운 동행이 주관하는 글로벌 교육 사업을 후원해 저개발국에 학용품과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등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해에도 경남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쓰지 않는 학용품과 장난감, 의류 등을 기부받아 유엔 지정 빈국인 라오스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진주시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된 진주 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8월 진주 상평산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된 이후 국비 등 12억 원을 확보해 산단 기능 조정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70%가 넘는 산업시설 용지를 서비스 업종 등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형 첨단 환경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